예전에 어떤 그 20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0대 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모질게 고문을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고문을 20대 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20대와 30대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서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옆에 살짝 스치거나 그래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거의 죽을 만큼 그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안 되고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게 그냥 험하게 한 30년을 살았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간신히 잘 얘기하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뭐냐면 자기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 누군가 했더니 자기를 고문했던 고문수사관을 자기는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은 꼭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때 고문당하면서 겪었던 얘기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 속에서도 자기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는 구별해낼 수 있다. 온 촉각이 30년 동안 그 사람하고 있었던 그 고문실 안에서의 그 기억, 그 목소리, 그 모습 이것에 30년 동안 그 상황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30년 동안 그 사람이 근무지를 바꾸면 항상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를 가면 그 새 주소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꼭 나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가방에다가 테니스 가방에다 칼을 넣고 그 사람 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밟았다는 거예요. 그걸 3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죽인 거죠. 지난번에도 거의 자기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바람에 자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년을 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 사람 잡으면 그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쭈삣쭈삣하다 어렵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기는 그 사람 편안하게 못 죽인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그런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편히 못 죽인다. 자기는 포를 뜨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막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다 망가졌어요. 제가 완전히 괴물이 됐어요. 30년 동안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저는 완전히 쓰레기예요. 꿈속에서도 이런 상상만 해요. 이런 것만 꿈을 꿔요. 제 삶은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살에 20몇 살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학교 다시 다니고 직장 생활 잘하고 멀쩡하게 다니면 그게 괴물이지. 어떻게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어떻게 괴물이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그 사람 또 뒤 밟을 건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야죠. 또 가야죠. 난 그 사람은 꼭 죽여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온 체중을 실어서 선생님 다음 주에 그 사람 쫓아가시면 반드시 성공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랬어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랬어요. 30년 동안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칼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부추겼어요. 그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니에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분이요. 그날 그 얘기를 나누고 그분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30년 동안 하던 것을 안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억울했다. 그 사람을 정말 망가뜨릴 만큼 억울했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다. 분했다.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누군가가 그걸 온전히 수용해주고
토달지 않고 그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이 더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 또 나머지 인생을 감옥살이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않고 본인의 감정을 오롯이 당신이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네. 그 마음 내 알겠네. 그랬겠네. 그런 심정이었겠네. 라는 말을 듣고 그분은 그 마음을 자기가 수용받고 자기 감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자기가 괴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그 마음을 수용받은 다음에 팔도 내려놓고 30년 동안 뒤쫓아다니는 일을 멈췄어요. 그분은 그 이후에요. 일생 처음으로 취직을 했어요. 경비원으로. 지금은 일을 하세요. 사회생활을 처음 해요. 제가 했던 것은 제가 했던 것은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충고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 마음을 고쳐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당신이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뭔데 조목조목 물어봤고 그 이유를 아는 다음에 그랬구나.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그것이 전부죠. 그것이 공감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에 토달지 않고 섣부르게 충고나 조언질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공감의 힘인 거죠.